이제 영상 생산자로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플랫폼을 책임있게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15차시 연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고 구체적 사안별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요, 학생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 사용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접하기 쉬운 상황과 관련된 저작권 관련 지식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네,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에 들어갈 음악, 캐릭터, 폰트, 인용할 글 등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사용해라 고 말씀하실 텐데요. 이때 사용하려고 하는 자료에 이용 허락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하시면 좋습니다. 이용 허락 표시는 자료의 허용 범위에 대해 원 저작자가 직접 문장으로 적어 놓았을 수도 있고 CCL로 표시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위 그림과 같은 표시를 CCL이라고 하는데요.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로 자료 이용자가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기호를 저작물에 표시해 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6종류가 있는데요. CCL을 통해 내가 이용하려는 자료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료를 업로드할 때 나의 창작물의 이용 범위를 CCL로 표시하여 보호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용하려고 하는 자료 근처에 이용 허락과 관련된 안내 문구가 전혀 없고 CCL 표시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작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자료 이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댓글이나 메일 등 원 저작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시는 것이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용 범위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체적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스크랩 허용으로 게시한 사진을 몽당봉필 영상에 넣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스크랩 허용이면 자료를 이용해도 된다는 허락이니까 유튜브 영상에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이 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스크랩 허용을 전제로 허용한 사진을 제3자가 해당 포털 사이트에 스크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앞서 음악과 같은 자료를 영상에 활용할 때는 허락 문구나 CCL과 같은 이용 허락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확인 없이 저작권 걱정 안 하며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는요, 영상에 사용해도 되는 무료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상에 알맞은 분위기의 음악을 제공되는 무료 음원으로 한다면 저작권을 지키며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어떻게 다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접속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자신의 계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네, 계정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탭이 보입니다. 그 탭을 클릭하셔서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들어오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곳에 들어오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잘 나눠 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이 음악이 내가 만들려는 영상에 어울리겠다 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미리 듣기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쭉 살펴보시고 원하는 음악을 찾으셨으면 이렇게 세모 버튼을 눌러 미리 들어보세요. 네, 미리 듣기 한 음악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속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음향 효과 탭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효과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필요로 하는 음악을 골라서 미리 들어보신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컴퓨터 속으로 저장됩니다. 네, 영상에 다른 사람이 출연할 경우 출연 및 게시와 관련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초상권 동의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초상권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초상권 동의를 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은 공개적인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단체 사진의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인물은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등으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사진이나 영상에서 인물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이나 영상에서 인물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사진의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에 모자이크나 뿌옇게 만드는 블러 기능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 자체에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중심 인물만 선명하게 나오고 다른 인물은 배경이 되도록 흐릿하게 나오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죠. 또는 다음 그림처럼 인물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릴 수도 있는데 스티커 기능도 대부분의 어플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 합니다. 대신 영상에서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키네마스터 어플에 들어가 주십시오. 키네마스터 어플에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불러오실 수 있도록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시고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원하시는 동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옵니다.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모자이크를 넣을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 중에 레이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효과를 클릭하시고
다음에 베이직 이펙트의 모자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가락을 드래그하면서 모자이크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영역만큼 표시를 하신 다음에 설정 후 이제 픽셀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의 크기는 숫자가 클수록 형태를 더 알아볼 수 없게 되겠는데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당 영상에 알맞는 픽셀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타임바에서 모자이크 넣을 부분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적절한 위치로 수정해 주시면 설정은 완료됩니다. 네, 먼저 유튜브에 접속해서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동영상 관리자라는 탭을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네, 동영상 관리자인 자신의 동영상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수정할 준비가 됩니다. 네,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팡이 모양의 동영상 수정 탭을 클릭해 주세요. 네, 동영상 수정 탭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듯이 얼굴 흐리게 처리와 직접 흐리게 처리 두 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둘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흐리게 처리할 부분에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면 이번 항목은 나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저작물, 특히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복사하거나 저장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보호장치로서 웹에 업로드할 사진에 워터마크 달기를 추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료 업로드 시 블로그 설정에서 이용자가 글을 드래그하여 복사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 저장하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설정이 불가능한 플랫폼들도 있고 스크린샷으로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 자체에 저작권자 표시를 할 수 있는 워터마크 달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마크란 집회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 방지 기술을 말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업로드할 때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사진의 경우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넣어 놓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워터마크 다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말 별게 없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활용하시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워터마크 넣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 화면에서 삽입 탭을 누르시고 그림 탭을 눌러 원하는 사진을 불러와 주세요. 사진을 불러오셨으면 역시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 버튼을 누르셔서 글씨를 넣을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저는 몽당 분필 불펌을 금지합니다 라는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글씨를 사진과 적절히 어울리도록 글씨체와 그리고 글씨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글씨 형태를 바꾸셨으면요. 네, 텍스트 상자를 사진에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네, 어울리는 곳에 텍스트 상자를 보냈다면 이제 사진과 텍스트 상자가 하나로 묶이도록 해야겠죠? Shift 버튼을 누른 채 텍스트 상자, 사진을 같이 클릭하고 그룹화를 해주세요. 그룹이 되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저장하시면 이제 그림에 텍스트 상자가 포함된 워터마크 형태가 포함된 사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